사람들이 제가 오해하는 게 제가 막 웃긴 걸 좋아하는 줄 알아요. 춤출 때도 그렇고 영상 찍을 때도 그렇고 웃기려고 한 적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막 특이하려고 한 적도 없고. 96년 태어난 이찬혁의 가정 형편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에 부모님의 선교 파송을 따라 몽골로 이주하게 됐는데 다니던 학교도 형편으로 인해 1년 만에 그만두게 되고 홈스쿨링으로 교육을 받았죠. 어릴 적 이찬혁은 아버지의 가요 금지로 인해 몰래 조금씩 가요를 들었는데 이찬혁의 기억 속 어릴 적 강렬했던 두 곡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빅뱅의 랄랄라, 그리고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처음 듣고 온몸에 전율이 일 정도로 좋았지만 사람을 죽였다는 가사가 너무 섬뜩해 어린아이가 들어도 될 만큼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요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다고 해요. 몽골이란 특수한 환경 속에 크면서 순수함을 잃지 않는 대목들이 조금씩 보이는데 동생 이수연이 팀명을 악동 뮤지션이라 지자했을 때 나쁜 아이란 뜻이 싫어 처음엔 거절했다고 해요. 성인이 될 때까지도 이찬혁은 사람을 죽이거나 괴물이 나오는 게임은 꺼려했다고 하고 남매가 술을 안 마시는 것도 유명하죠. 저는 술을 입에 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회장님 술 거절했다. 이적 선배님도 만났는데 이제 술 같은 거 먹으면 거기서 나오는 영감이 또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술 기운을 빌려서 노래를 쓰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소신을 좀... 이렇게 순수했던 이찬혁은 그만큼 활기찬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항상 땀을 뻘뻘 흘리며 춤을 추고 다녔고 선생님과 친구들도 자기 이상하게 봤다고 하죠. 실제로 보시면 이찬혁이 춤을 굉장히 잘 춰요. 몽골 교회에 있을 땐 댄스 동아리를 직접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가수란 꿈이 있던 이수연과 달리 이찬혁은 꿈을 찾는 게 누구보다 힘든 아이였습니다. 이런 이찬혁의 인생이 바뀐 건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면서 얻은 6개월간의 자유시간이었습니다. 홈스쿨링을 하지 않았으면 저희의 재능도 발견되지 않았을 거고. 홈스쿨링으로 집에 있으며 동생과 기타와 피아노를 치며 지내던 어느 날 동네 형이 자작곡 아이팟을 만들어 친구들이 다 따라 부르는 걸 보고 이찬혁은 그럼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에 기타를 잡아 곡을 만들어 봅니다. 근데 30분 만에 곡이 뚝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17살 이찬혁의 첫 자작곡이 갤럭시입니다. 갤럭시나 혹시 나와 같이 걸어가 볼래. 이찬혁이 만든 곡이 심심풀이가 아니란 걸 먼저 안 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찬혁에게 맨날 곡을 들려달라 하고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며 적극적으로 이찬혁의 재능이 꽃피울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었죠. 이후 이찬혁은 마치 어떤 길이 뚫린 것처럼 미친 듯이 곡을 뽑아내기 시작해요. 그렇게 K-POP 스타에 출연하기까지 40여 곡을 만들어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악동 뮤지션이 세상에 존재를 알리게 되죠. 이찬혁이 만든 초기 자작곡만 들어봐도 운율을 만들어내는 라임을 본능적으로 활용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초반엔 랩도 많이 선보였죠. 이찬혁은 라임과 멜로디를 짜내는 데에는 본능적인 감각이 있었지만 재치 있는 가사에 문학성을 더하게 해준 건 바로 타블로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낸 앨범 10꽃이었다고 합니다. 10꽃을 들으며 슬픔을 통한 위로를 받았고 이는 앞으로 가사를 어떻게 쓸지 큰 고민을 하게 해줬다고 하죠. 그렇게 전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된 악동 뮤지션. 처음엔 이수연의 맑고 청아한 보컬에 이찬혁의 재능이 묻혀 보이는 순간도 많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찬혁의 천재적인 작곡 능력과 순수하면서도 재치 있는 작사 능력이 돋보이게 되는 건 금방의 일이었죠. 되게 불편한 코드거든요. 그 두 번째 코드가 그런 거를 뭔지도 모르고 하는 찬혁 군은 굉장히 음악적으로 뛰어나다고. 그렇게 악동 뮤지션은 YG에 들어가 지금 들어도 너무 좋은 악뮤 클래식의 곡들을 차례로 선보입니다. I love you, 사랑해요, 널 보는 날이면 기분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은 It must be L-O-V-E 200% sure of this. I want you to break me 미련 없이 손을 흔들어 K-POP 스타 때부터 자리 잡은 악뮤만의 상큼한 팝 사운드가 바로 이런 곡들인데 이찬혁은 처음부터 이런 곡들만 쓰진 않았어요. 저는 이런저런 노래 다 만들어 보는 게 하고 싶은 거라서. 그렇게 상큼한 모습만이 아닌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첫 데뷔 앨범 때부터 꾸준히 했었는데요. 특히 데뷔 앨범 플레이 이후 다음 챕터를 사춘기라 이름을 지으며 남매의 성장과 더불어 음악적 성장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했죠.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떨어진 그 주변에서 맴돌다 그땐 함께 영원할 것만 같아.
상큼한 면과 반대되는 이런 이찬혁의 감성은 이찬혁의 연애 경험과 맞물려 악뮤표 발라드를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오랜 날 오랜 밤 동안 정말 사랑했어.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너. 모두 아시겠지만 또 악뮤가 이런 두 스타일만 고집하지도 않았죠. 이찬혁의 군입대전 발매했던 곡 다이너소어는 악뮤가 처음으로 시도한 EDM 장르이자 이찬혁의 첫 공동 작곡 작업물로 이찬혁에게 작곡의 한계를 다시 한번 무너뜨린 곡이었어요. 이후 이찬혁은 해병대에 입대해 무사 전역하는데요. 해병대 만기 전역만 해도 대단한데 이찬혁은 사실 간 때문에 공익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스스로 더 큰 영감을 얻고 성숙해지기 위해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여야겠다 생각해 검정고시까지 합격하고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거죠. 거기에 해병대 복무 동안 군가 해병승전가를 만들어 이게 해병대 정식 군가가 되기도 합니다. 군가뿐만 아니라 군복무를 하면서도 곡을 엄청 많이 썼고 버킷리스트도 작성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받아왔다 하는데 전역 하루 만에 방송에 출연하고 전역 4개월 만에 악뮤의 정규 3집 항해를 발매해요. 이 앨범이 갓 전역한 이찬혁의 모든 생각이 담겨있는 앨범인데요. 복무 중 배 안에서 만든 곡이 대부분이고 떠나다, 이별을 주제로 풀어냈는데 여기서 이찬혁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파트만 짚어보려 합니다. 항해 수록곡들의 몇몇 가사인데요. 공통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보이시나요? 네, 바로 자유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상적인 자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하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넓은 바다를 누비는 고래의 자유를 동경하죠. 아마 이찬혁이 해병대에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살자가 아닐까 싶어요. 수록곡 프리덤에선 그런 마음을 그대로 표출했죠. 쉬는 거 freedom 날 보는 거 freedom 날 사랑하는 거 free 열어가는 거 free.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자유랍니다. 심지어 내 팬이 되는 것도 자유, 내 안티가 되는 것도 당신의 자유라고 말해요. 이찬혁은 이 앨범과 동시에 세계관을 공유하는 첫 소설 물 만난 물고기를 발간했어요. 이 소설을 살짝만 스포하자면 주인공의 소중한 친구가 바다를 너무 동경해 그대로 바다에 빠져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죽음은 슬픈 장면이 아닙니다. 그 친구는 바다에 가는 것이 자유였고 자유를 이루어 행복해졌기 때문인데요. 전 이 소설에서도 다른 의미하는 바가 많겠지만 이 나만의 자유를 이찬혁이 꼭 말하고자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렇게 이찬혁은 자신이 쓴 가사와 글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남 눈치 안 보고 내 행복을 따라 자유롭게 살기요. 꽤 오랜 시간을 방송에서도 그렇고 제 캐릭터라기보다는 이제 수연이를 따라갔던 것 같아요. 뭔가 제 안에서 좀 답이 내려지고 나서는 모든 게 편해요. 저는 좀 억눌려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좋아하니까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그래. 근데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 걸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남들한테 자유로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쥐뒷병 걸렸다며 인터넷상에 밈이 되어버렸죠. 이 이찬혁의 자유에 대한 생각은 다음 앨범으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악뮤의 넥스트 에피소드. 전곡 콜라보로 선보인 이 앨범은 주제 자체가 초월 자유예요. 타인의 시선, 세상의 기준, 마음속 상처 등에 굴복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여러 이야기를 다뤘죠. 먼저 보여줬던 뱃노래의 가사가 이 앨범의 주제와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앨범은 전작의 프리덤의 개념을 확장시켜 앨범으로 만든 것과 같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전작의 프리덤처럼 이번 앨범에서도 그 주제를 대표하는 곡이 있어요. 바로 벤치. Baby 가여운 이 세상이 이 곡의 뮤비에서 이찬혁이 생각하는 초월 자유를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같은 춤을 추고 있지만 옷도 타이밍도 자유로운 사람들의 안무. 벤치라는 불편한 환경에서 책 읽고 스테이크 썰어 먹고 영화도 보고 잠도 자고 이런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에서도 내면을 지키고 자유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 같죠. 특히 곡 소개를 보시면 이찬혁이 말하는 자유가 뭐인지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찾아 노래한 이찬혁에게도 한 가지 사건이 생기죠. 네, 가사 한 줄만 보면 힙합을 디스하는 것 같지만 전체 내용을 보시면 와, 이거야말로 진짜 오리지널 힙합을 리스펙하는 가사 아닌가요? 돈 얘기보다 나의 형제나 크루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상업성보다 예술성과 본인만의 철학을 녹여내고 명품이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입는, 원래 힙합은 유행이 아닌 진짜 나의 이야기를 뱉는 장르잖아요. 전 이런 사실을 이찬혁이 리스펙을 담아 너무 잘 꼬집었다 생각해요. 거기에 이찬혁이 가사의 중요성을 알게 한 앨범이 타블로의 10코치인데 이찬혁이 힙합을 싫어할 리가
없죠. 심지어 이찬혁은 이런 의미가 밈처럼 퍼져 너무 곡해될까봐 라이브도 최대한 피했고 방송에 나와 이런 가사를 쓴 이유까지 직접 말했어요. 예, 안 합니다. 예, 아무리 잘 됐어도 그 의미가 변할 것 같아요. 계속 부르고 다니면. 거기 참가하신 분들한테 한 얘기는 아니에요. 좀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힙합이라는 장르라기보다는 모든 게 빠르고 모든 게 유행처럼 지나가고 그런 것들 속에서 멋진 걸 찾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여기 이찬혁의 생각을 더 엿볼 수 있는 건 후에 피처링으로 참여한 빅나티의 뮤직이란 곡인데요. 거리에서 울리는 인기가요 듣기 싫어 두 귀를 들어막고 인기가요가 어떻게 보면 유행의 최전선이잖아요. 여기서도 이찬혁은 유행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네가 진짜 음악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언급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행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이찬혁의 다음 행보는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어우야, 왜 그러는데? 이번엔 친구까지? 저기요, 비키세요. 야, 예술 맞네. 상상을 뛰어넘는 퍼포먼스로 많은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이는 다 솔로 1집을 위한 행보였습니다. 이찬혁의 솔로 1집 에러. 앨범의 첫 트랙의 제목은 목격담. 네, 이찬혁은 곡 제목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목격담을 나누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이런 퍼포먼스를 시도한 거였죠. 앨범은 이번에도 자유에서 시작합니다. 군 전역 이후 발매한 항해부터 쭉 자유의 중요성을 언급했던 이찬혁. 특히 전작의 벤치에선 모든 걸 잃고 벤치에서 자유돼도 행복할 수 있다 말했었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된다면 난 내가 쓴 가사처럼 미련 없이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찬혁은 거기서 자신의 모순, 즉 에러를 발견합니다. 나의 솔직함은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하고 죽기 전에 만나야 할 사람도 있고 내 성도 만들어보고 싶고 이러한 자신의 에러를 앨범으로 만든 거죠. 앨범을 쭉 들어보시면 가사가 직관적이어서 짜임새 있는 서사를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해 갑자기 죽음에 처한 이찬혁의 속마음들과 해야 하는 것들을 짚고 내 장례식은 이랬으면 좋겠다 하며 천국으로 가는 과정을 담았어요. 신스팝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를 전개하는데 특히 장래희망의 가스펠은 죽음과 종교가 맞물려 곡의 기능을 극대화시킵니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잘 가 잘 있어 행복 언제 왔었는지 빨갛게 남겨진 내 꿈에서 모든 날 그곳을 위해서라면 A day I have only a day 좀 더 사랑해줘야 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사실 이 앨범은 평단의 호평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동시에 위켄드를 따라했다는 의견도 받은 작품인데요. 레트로 신스팝의 차용과 위켄드가 죽음 이후 천국에 가기까지의 찰나를 라디오 방송으로 담은 앨범 던 FM과 주제가 너무 겹친다는 이유였죠. 저도 많은 부분에서 레퍼런스를 가져왔다고 생각은 하지만 표절은 절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이찬혁이 죽음과 후회를 다루게 된 건 앞에 말했듯이 항해 앨범에서부터 시작된 자유가 전작의 벤치를 통해 이찬혁이 발견한 스스로의 모순에서 나온 이야기였잖아요. 벤치는 던 FM 이전에 발매된 곡인데 에러의 앨범 작업을 22년 초에 시작했다고 해요. 딱 던 FM이 발매됐을 때죠. 그래서 죽음을 다룬다는 아이디어는 던 FM 발매 이전에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님 사실상 던 FM이 발매되자마자 이찬혁이 나도 이 주제로 앨범 만들래 해서 9개월 만에 앨범을 만들어냈다는 뜻인데 이찬혁이 만든 악뮤의 음악을 계속 들어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항상 새로운 장르를 쫓고 유행을 피해왔던 이찬혁이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 레트로 신스팝을 차용한 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죽음이란 환상적인 상황을 표현하기에 신스팝이 가장 적절했고 좋아한 장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보다 먼저 이 이야기를 풀어낸 위켄드에 대한 이찬혁 본인만의 화답이지 않았을까. 위켄드가 나랑 같은 생각을 했네, 위켄드는 이렇게 풀어냈구나, 그럼 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볼게 하는, 그렇게 라디오를 통해 빛으로 인도하는 던 FM과 달리 에러는 지극히 이찬혁의 개인적인 욕망과 상상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지 않나 싶어요. 어쿠스틱 사운드로 풀어낸 내 꿈의 성이나 가스펠을 선보인 장래희망과 같은 곡으로 개인의 정체성도 더했고요. 그리고 앨범 퍼포먼스들을 빼놓을 수 없죠. 하루 만에 전국을 돌며 목격담을 만들어내더니 뒤돌고 우대를 하거나 인터뷰에 침묵으로 응하거나 몸에 와인을 붓는 퍼포먼스도 선보이고 삭발까지 해버립니다. 이로 인해 또 수많은 논란과 조롱을 받게 됐는데 이 또한 이찬혁과 대중 사이의 괴리, 즉 에러의 연장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죽었다가 깨어났잖아요. 이번 앨범에서 말하고 있는 나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게 무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이찬혁의 독보적인 행보들이 제대로 주목받는 건 나중의 일이죠. 뜬금없는 크리스마스 곡 하나 듣고 가실게요. 녹대 위에 크리스마스가 23년 6월엔 이찬혁이 남몰래 1년 넘게 준비한 프로젝트가 공개돼요. 비디오와 앨범을 결합한 프로젝트 이찬혁 비디오의 우산. 이찬혁이 선택한 기성곡들과 이찬혁이 선택한 분야를 막론한 목소리들이 모여 만들어진 앨범인데요. 이찬혁 비디오 유튜브에서 그가 준비한 영상과 함께 음악을 전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무거운 너의 기억들을 또 다른 길을 가야겠지만 슬퍼하지는 않기를 우리 긴 춤을 추고 있어 함께라면 어떤 것도 상관없나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산에 지나지 않아 누군가 손을 내민대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익숙해진 말그 쉬운 얘기 이후 2년 만에 악뮤의 컴백에선 다시 한번 악뮤 초창기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곡들을 만들었어요. 이런 지점이 진짜 이찬혁의 음악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So lovely, they so lovely. Our day with you so lovely. 그리고 이찬혁의 첫 싱글 1조 24년 새해를 맞아 모두가 행운이 가득하길 담은 곡이고요. 악뮤의 세 번째 EP 러브 에피소드를 발매하며 이지 리스닝 곡도 선보였고 이찬혁이라는 걸 밝히지 않은 채 바보라는 이름의 3인조 밴드의 보컬로 슈게이징 앨범 B를 발매해 이번에도 새로운 장르 슈게이징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I realize why 꿈이 아니라 가만히 걷고 H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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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my hero 차디 전방을 안아준 lover Feel that so, feel that so 이런 다양한 24년도 활동 중 이찬혁의 논란이 되어왔던 그동안의 이미지를 반전시킨 무대가 하나 있죠. 청룡영화제 오프닝 무대입니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이찬혁의 1집 에러의 첫 곡 목격담으로 시작해 하이라이트인 파노라마를 지나 마지막 장래희망으로 이어지는 구성으로 무대 하나의 앨범을 통째로 담았는데요. 삶의 중요한 가치를 표현하는 샴페인을 무대에 심취해 모두 흘려던지는 장면은 인생의 덧없음을 보여주고 마지막엔 웃으며 관에 들어가 천국으로 가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죠. 장래희망의 가사처럼 모두에게 박수를 받으며 떠난 그의 모습은 가사를 직접 실현시킨 예술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와, 전 진짜 한국 가요 역사에 손에 꼽을 무대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부터 사람들도 이찬혁의 심오하면서도 천재적인 무대에 반해 드디어 조롱이 아닌 그가 만든 음악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이후 이찬혁은 영화 태양의 노래의 음악 감독도 맡았고요. 그리고 이찬혁의 음악성을 증명하고 예술가로 거듭난 정규 2집 에로스가 발매됩니다. 1집 에러가 본인의 죽음을 다뤘다면 2집 에로스는 타인의 죽음에서 생긴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요. 진실된 사랑에 대한 이야기부터 가식적인 자아, 혐오가 가득한 오늘날 멸종위기의 사랑에 대해 말을 전하고 그럼에도 우리의 빛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요. 이 집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제가 새로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1집보다 더 깊어진 메시지와 음악적 시도, 수준급의 서사를 이어내며 전 적어도 올해의 앨범 5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찬혁이 음악의 메시지와 예술성을 너무 잘 녹여낸 앨범이라 생각합니다. City city, oh city city Apple pay, oh no Apple pay 끝내 돌아버렸어 Where's th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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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th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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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는 넌 Back in the day 한 사람 단 하나의 사랑이 있어 Andrew I thought and I thought
열린음악회를 필두로 이 집의 무대를 뮤지컬 배우들과 함께 꾸며나가고 있는데요. 악뮤 10주년 콘서트부터 시작된 뮤지컬 배우들과의 협업은 이찬혁의 아이디어인데 안무나 비주얼까지 이찬혁이 직접 디렉팅하며 들리는 것뿐 아니라 보이는 것에까지 예술을 담아내려 하고 있죠. 동작 자체는 좀 웃길 수 있는데 근데 그걸 표현하는 자세가 진지하고 예술적이기 때문에 웃기지 않은 거 있죠. 좋아요. 하! 이게 다 제작인 거죠. 맞아요.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작을? 영상에서는 또 이게 카메라 앞에서도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난 알아. 자, 여기까지 조롱을 스스로의 증명으로 바꿔낸 예술가 이찬혁의 행보를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찬혁의 속마음을 조금 들여다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약간 동물적인 감각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평범하다 생각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다 너무 안 평범하다. 왜 이런 특이한 동작들을 좋아하세요? 저는 이게 특이하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사람들이 막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 되게 멋있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오해하는 게 제가 막 웃긴 걸 좋아하는 줄 알아요. 춤출 때도 그렇고 영상 찍을 때도 그렇고 웃기려고 한 적 없어요. 진짜. 그리고 막 특이하려고 한 적도 없고. 우리는 삶을 살 때 보통은 숨기잖아요. 사회적 에티튜드를. 근데 예술을 할 땐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이게 엄청난 해소가 되는 거죠. 저는 만족하지 않을 만한 작업은 시작도 안 해요.